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부정선거에 관한 또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일수 전 선관 노조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야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답변서가 왔다고요? 네. 이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무효 확인해소 이러네요.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번 5월 초순에 국회의원 비례선거, 국회의원 비례 대표 선거 후보자 54명에 대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가 왔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왜 그거를 제시하게 됐죠? 예,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의해 부정이 저질러졌습니다. 그 부정의 행태를 설명하면은 공직선거법상 구축 5조에 의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으며, 그 다음 개표 찬간 관계가 찬간 불능 상태를 조장하면서 개표를 진행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개표 결정생 개표 사항표 서명날인 부분도 위헌을 방치하면서 선거 관리를 했으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용하면서 투표 분리기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예.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라는데 정식 명칭은 전자개표기입니다. 예. 전자개표기를 자기들은 투표지 분류기라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딴 기계인 것처럼.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개표를 하니까 진짜 반드시 해야 될 개표, 눈으로 육안 확인하고 하는 분류된 투표지를 눈으로 육안 확인하는 투표지 효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그 사항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솔직히 선거 무효 소송을 하기는 국회에서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결국 결정적인 거는 약한 것이 아니고요. 개표를 먹어가면은 투표지의 효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효력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가 하면, 전자개표기로부터 나오면은 전자개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도 전자개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나오면은 투표지를 일매일매씩 보면서 육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육안에 어떤 사항이 나오느냐, 홈표가 무효표가 나옵니다. 그 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저번 주에 이 두 번째 지금 강의하실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전자로 들어가게 되면 홈표 무효표가 나오니까 홈표 무효표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투표 분리기라고 하는 그 기계를 이 명칭을 써서 지금 전자개표기, 불법인 전자개표기를 쓰면서 홈표 무효표도 나온 것도 그래서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저번에 강남을에서 제가 처음 뵀듯이 강남을은 아예 직인도 안 찍히고 공인도 안 되고 그리고 종이 투표함에 서명 날인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도 부정선거잖아요. 사유에 분명히 해당이 되고, 그것도 투표지 봉함 봉임 절차를 완전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 선관위에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아까 투표지 효력 유무를 따지는 심사, 그 부분을 완전히 안 했습니다. 어떻게 안 했느냐? 반드시 한 면씩 보면서 홈표와 무효표를 가려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개표기만 돌려가지고 적당하게 쭈르륵 봤습니다. 그래 되면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홈표와 무효표가 나오면 개표가 중단됩니다. 그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고 부정선거라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몰라요, 국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부정이 진행돼도 이 국민들은 천하태평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선거 민주주의는 사실은 10년 전부터 없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가슴 아프지만은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거를 접수를 하셨고 지금 이게 답변서가 왔다는 거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답변서 요지를 보니까 딱 두 개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확인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답변서가?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이다. 이번 4.11 국회선거는 재보궐선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했으며 아까 개표 투표지 효력 무효관계, 그다음 개표 창간, 그다음 개표 결정서의 그 헌결 문제, 그거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부칙 5조의 위반이 아니다. 부칙 5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해 대체되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모르는 국민들은 들으면은 진짜로 맞은 건데 선관위 근무한 저로서는 완전히 괜찮은 여기는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뭐 이렇게 있네요. 결국은 뭐 두 개는 이겁니다. 피고의 답변 요지인데. 답변 요지. 여기 이제 결국은 괜찮다 이거잖아요. 그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공직선거법 278조에 대체되었다. 여기 있네요. 278조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그 개표 분야만 전산조직으로 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적에는 그 홈표와 무효표 조작, 해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관한 대로 요즘 전산에 들어가면 해킹이나 아니면 맘만 먹으면 조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그 최근에 저희 친구의 그 친구가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데 이 친구가 답답해가지고 미국 대사관 친구를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미국에는 어떠냐? 옛날에 이런 기계를 개발해놨는데 전산 조직을 개발해놨는데 해킹 조작이 겁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개표를 빨리 하면서 기계로 돌려서 하자. 여러 가지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떠냐? 해킹을 막을 수 없고 조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자개표기를 안 쓴다. 이 말.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전자개표기 이런 시스템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어떤 기관인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 완전 무책임의 극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이 거짓말 같으면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의 선거에 관여하는 분들한테 확인하시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 답변 요지가 지금 부정선거 이걸 잘못됐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무효를 해야 된다는 그거를 걸으셨는데 첫 번째 답이 278조에 의해서 뭐 무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제 278조는 8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78조의 조문 이름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는 전자개표기 지금 중앙선관위 이번 선거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와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투표를 하고 바로 개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투표 용지가 없습니다. 전산조직인데도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요번에 한다고요? 이제 이 공직선거법 278조에서 이야기하는 전산조직 투표기는 투표 용지가 없는 그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건 더 위험하다고.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작을 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78조의 그 입법 취지와 공직선거법 부칙 5조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틀립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의 취지는 개표 분야만 전산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278조는 투개표 분야를 투표지 없이 전산 조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나라의 그 선관위 법에 278조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278조를 들이대면은 전자 개표기도 쓸 수 있는 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쓸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정당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예. 그 프로그램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개표상의 그 전산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거의 동일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겠습니까? 정치권이 함부로 해주겠습니까? 조작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278조가 신설됨에 따라 이게 또 94년 2월 16일 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부칙으로서 여러 차례 개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공직선거법 278조가 신설됨에 따라 대체되었다고요. 보궐선거, 재선거, 예비선거에서만 전자조직에 의한 개표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선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그 선거법에 새로 신설된 법을 들이대는 거네요. 옛날에 신설됐습니다. 2000년도에. 예. 그 공직선거법 부칙 말고 278조의 취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이렇게 법적으로 너무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법 조문이 이제 왜 생겼냐면은 중앙선관위가 그 투표기를 개발하면서 그 공직선거법에 법 규정도 없는데 불법으로 투표기를 개발해가지고 활용했는 거예요. 그 이제 민간인이 제보를 해가지고 감사원에 제보를 해가 감사를 받아가지고 주의를 받았어요. 투표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부칙5조에 의한 전산 조직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법을 개정해가지고 신설해서 하도록 해라 하고 주의 경고를 줬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278조가 신설된 겁니다. 그럼 신설이 됐으니까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도 왜 사용할 수 없냐?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해줍니다. 정당에서. 왜냐? 2008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선거 정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당의 협의를 받아가 결정해야 됩니다. 정당의 협의를 받으려면 정당에서 이 기계가 조작이 가능한지 좀 불량한지 정확성이 없어가 불량한지 이걸 다 따져봐야 된다. 그 절차를 따지다 보면은 중앙선관위는 박살나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허술한 기계다. 너무나 허술한 기계다.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IT가 발달됐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 나라를 못 써도 하냐? 조작을 못 막는다. 해킹과 조작을 막을 수 없다. 그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까지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을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잘못된 부정선거니까 다시 해라라는 취지로 일단 들어가셨는데 온 거는 지금 278조에 의해서 개표기가 뭐 괜찮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법으로 그냥 해버리니까 법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거는 주장하는데 이게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냐면 입법 취지가 저한테 다 있거든요. 선생님 지금 너무 광범위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기 나와 있으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선거 소식, 선거 소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자투표. 이것이 투표기입니다. 전자투표. 이게 지금 전자투표가 지금 선관위에서 통합진보당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얼마 전 치러진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함으로써 투표 종료와 동시에 후보자별 득표수가 공표되는 등 전자투표기의 진가가 발휘되면서 뭐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이제는 공직선거에도 전자투표기를 도입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자기들 선전에 불과하고 이거의 제일 허점인 조작 여부, 해킹 이거에 대해서 은폐를 하고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광고를 한 거라 이거죠. 그럼 이거를 전자투표가 불법이라는 걸 이야기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거를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못 받아들인다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전자투표가 진짜 안 되는 건데 그거 뭐 좋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 개발을 완료하여 여기 보니까 650대 여기 잠깐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뭐 전자개표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렇게 나왔네요. 예. 시대적 변화를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선 전자 투표기 도입의 전 단계로 그럼 이제 나중에 전자 투표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전자 투표를 하려면은 예. 그 국회 협의와 여러 가지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건데 좋다고 하면서 이제 전자개표기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시죠. 여기서 아까 전자투표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해당되는 거고, 개표만 전산조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2002년도에 이렇게 제가 그 개발을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개발을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무효소송을 들어가셨는데 278조를 들이대면서 괜찮다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괜찮다 하면은 278조 입법 취지 투표기 전자 어차피 법을 이게 국가기관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설명드렸습니다. 입법기관의 입법권에 의해서 입법 취지가 전자 투표기를 사용하기 위한 278조 규정입니다. 입법 취지가 그래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78조가 전자투표 안 되는데 전자투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죠. 278조를 그대로 이제 입법 취지가. 근데 지금 왜 못 쓰고 있을까요? 그거를 부칙 5조로 대치됐다는 그 주장은 맞지를 않다는 거예요. 입법 취지가 각각 따로따로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자투표 얘기 나와서 한 번 더 짚고 가겠는데요. 지금 전자투표도 문제고 전자개표도 문제인데 전자투표가 더 문제가 되는 거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투표는 이제 완전 전산으로 아까 투표와 동시에 개표가 이루어지는 전산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고 전자개표기도 말은 전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산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시는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278조나 아니면 이게 이름을 투표 분리기라고 다르게 쓰면서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라고 해서 이거를 그 선관위에 다시 법원에 다시 넣으셨는데 온 게 지금 다른 법을 들이대면서 지금 어차피 법은 이거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그렇긴 한데 법원에서는 아직 판단을 안 한 거잖아요. 법원에서는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이거 내가 들고 있더니 자료가 이거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이제 뭐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선관위에서도 말을 못 하는 건가요? 왜 못 하게 되냐면은. 근데 이제 왜 오기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으니까 제가 보도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 너무 이렇게 법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저도 사람들도 이제 입법 취지가 있고 법원에서는 판단만 합니다. 법원에서는 입법부가 그 취지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은 판단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법부의 취지를 무시하고 판단하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겠죠? 법원에서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요번 그 19대 국회의 그 국정감사에서는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선거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잡아주지 못하면은 대통령 선거 또 부정선거가 일어난다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막아줘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됐고 지금 전자투표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전자투표를 통합진보당에 하라고 선관위가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안고 시작한 선거가 돼버렸고 이제 막 뭐 IP 중복이 나오고 뭐 어디 IP에서 몇 개가 무더기로 나오고 이게 부정선거니 뭐니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원인 제공은 선관위에서 했는데 지금 계속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되풀이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얼마 전에 또 이상득 잡혀가고 아니면 또 한일 지금 좀 있으면 바로 옆에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폐기하라고 이명박 규탄 집회가 옆에 있는데 4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또 통합진보당의 검찰에 또 통합진보당이 어쩌고저쩌고 부정선거를 또 높이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심심하면 자기네 무슨 부정이 드러날 만하면 그런 걸로 덮고 또 다른 걸로 덮고 계속 이 정부는 이렇게 해갖고 왔었거든요. 제가 선관위에 계속 근무한 전문가로서 볼 적에는 요번 대선에 일정한 업무로 보이고, 왜 업무로 보이느냐. 사실은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도입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전산 조직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민간에서 그런 기기를 도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약점, 잘못된 점을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지도를 해주고, 그럼 부정선거가 없게끔 막아줘야 되는데, 도리어 저가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은폐를 하고, 그래 은폐하고 그런 건 다 알겠어요. 방치해버린대요. 그렇게 근데 문제는 지금 전자 투표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인터넷으로 전자 투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입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도 지금 대두가 돼야 되는 게 무슨 문제냐면 또 모바일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도 지금 모바일 선거도 전자로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얘네들이 지금은 입 다물고 있고 자기네도 어차피 꼭 구린 데가 있으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조용히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통합당을 지금 공격을 할 시기는 아니라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신누리당하고 민주통합을 공격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국민된 도리로 보면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당으로서 자기 기능을 사실 잃어버렸습니다.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정선거가 이렇게 저항되면은 국민들한테, 초등학생, 학생들한테 정의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 위원장님, 그 얘기는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그냥 그만하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당당하게 언론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하고 한나라당한테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다 밝혀내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전산조직, 투표, 개표 전다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조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근데 쟤네는 지금 오히려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지금 통합진보당만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고 힘없는 통합진보당,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카르텔로 볼 수 있어요. 아웃사이더인 통합진보당을 시도 때도 없이 끌어내가지고 투표하면서 IP 추적을 반 이상 했다. 그런데 검찰이 또 그거 자료를 가지고 간 거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검찰이 자료를 가져가는 거는 수사의 거의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그 광범위하게 가져갔을 경우는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정당법하고 그 관계를 또 다시 또 살펴봐야 되고. 어차피 그 부정을 안고 간 선거가 돼버리니까 그 안에서 난리가 난 것이고. 사실은 이거 국가의 큰 공익 문제인데 이것을 갖다가 시도 때도 없이 정략적으로 삐딱하면 통진당 흠집내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 발전에 엄청나게 저해가 되고. 그렇죠. 지금 기존 정당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아주 나쁜 가벼운 행위입니다. 정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죠. 그래 모르니까 국민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기는. 왜냐? 선거 아무리 100번 해봐야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가 돼버리고. 가면 갈수록 왜 부정이 더 진행되고 나중에 국민들이 생각지도 않은 독재 정권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경제 저하가 와가지고 그야말로 이 나라는 정치 부정선거를 막지 못해가지고 광범위한 부정이 이루어져서 지금 어느 정도의 광범위한 부정은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언론 쪽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경제도 망가져서 가계빚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뉴스에서 가계빚이 어쩌고 저쩌고 큰일 났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들이 부정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경제가 안 돌아가고 돈은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고 없는 사람들은 지금 더 못 사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투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종이투표함 일단 바꿔야 되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조 위원장님이 이거는 헌법 우리가 신청만 하면 어디에 국회에도 할 수 있고 또 법원에다도 직접 넣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거는 법원에 이제 고발을 해서 이제 처리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국회를 활용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일단은 지금 제일 급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종이 오늘 19대 총선에서 종이 투표함으로 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종이 투표함으로 빡 바뀌었고 55개 그 강남을 보면 55개 투표 저기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21개가 벌써 테이프 봉인 안 되고 이거는 조직적인 거잖아요. 예. 조직적인 거고요. 그런 헌결이 나오면은 그 선관위 위원장은 냉정하게 개표 수도시키고 무효 선언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효 선언하고 이거는 절차상 개표가 무효다 하고 선언하고 자기는 딱 돌아서주는 게 맞는데 그거를 강행을 해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최종 투표함 10개인지 남겨놓고 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하면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아주 나쁜 그 법원의 그 뭡니까 어떻게 보면 폭력입니다. 선관위원장이 폭력이 행위고 선관위원장이 법관인데 법관으로서의 내가 볼 때 근데 그 당시에 강남을 저희 둘 다 있었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 선관위원장이 하라 마라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그 상황에서 강남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럼 승인을 한 거가 돼버리는 거죠. 강남 선거관리위원장 아니면 강남 선거위원장이 아니면 선관위원장이 또 보고를 하고 또 그런 거 없어요? 요 체제는 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완전히 책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의 관계, 그 주민과의 관계. 지금 지금 법원에 들어가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진행을 빨리빨리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지금 대법관들이 4명 교체되고 하니까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번에 또 누가 또 대법관의 가능성이 있다고 막 우리가 울분을 또 토했었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이 많은가요? 그 신영철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될 가능성이 지금 많거든요. 그럼 안 되는데? 그 신영철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또 신영철 대법관 하지 말라고 우리 또 나서야 되네요? 또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되고 왜 그러냐면 법조인들 중에서 아주 정의가 없고 신영철이는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많은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관계 증거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국민의 힘으로서 한번 막고 대법관을 그만두도록 만들어야 된다. 왜냐? 저번에 그만둬야 되는데 넘어갔어요. 국민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딱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못 살면 못 살수록 더 자존을 살리고 포기를 하지 말고 끝까지 투표나 선거로서 이거 결정을 해야 된다. 투표와 선거 못 사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삼성 이건희도 꿀 안 줄 수가 있다. 이게는 왜 그거를 못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암만 못 살아도 힘이 없어도 우리끼리 눈높이를 맞추면서 고귀하게 좀 살아갈 이런 그거를 가지면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친일 성산 못하고 벌써 지금 여기 시내 보시면 저기 길 건너만 봐도 종북적파 척결하라 북한이 인권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갑자기 막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부는 내가 선거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제 앞에서 지금 공정사회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공정사회를 주장하면 이거 선거 이거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라고 수차례 그 게시판을 올렸습니다. 눈도 안 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자기 권한을 파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 대가를 국민들로부터 선거로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 국민들이 지지하는 우리 진보 세력에 참신한 사람이 대통령이 하면 돼가지고 진짜 감옥소에 넣어놓고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고리를 국민들이 정말 총선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우려를 지금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많은 우려가 지금 12.6 부정선거, 디도스 아까 해킹, IP 추적 이렇게 나왔던 디도스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선관위도 해킹해가지고 막 장소도 막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지금 조금씩 누가 잘못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이건 이제 총선 때문에 그냥 신용만 하는 것 같고요. 정작 그 중요한
예, 핵심은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검찰도. 그렇게 11.6 부정선거, 그리고 제가 많이 따라다녔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한명숙 서울시장하고, 예, 경기도 유시민 경기도지사 할 때도 무효표 홈표가 굉장히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거를 의심을 했었지만 이게 무효표 홈표를 그냥 다 선거 무효예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무효표 홈표가 이게 무효표도 많이 나오고 홈표도 많이 나오면 그게 무조건 다 XX 처리돼서 정확한 것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관위에서는. 그 자체가 무효표 홈표가 나오면은 그 개표로 한 그 개표는 이제 무효입니다. 무효표 홈표가 나오는 이유가 예. 아까 전자로 들어가면 전산 조직으로 예. 들어가기 때문에 소프트 예. 프로그램에 그 해킹이 들어가가지고 조작을 하는 게 조작을 하는 게 변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건데 일어났으면서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기에 제가 그때 부정선거구나. 근데 사람들이 아직 그때는 부정선거라는 걸 아직 많이 모르세요. 무효표 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부정선거니까 그 지방 보궐선거인가요? 보궐선거도 지금 부정선거가 된 거고 또 11.6 부정선거도 일어났었고 지금 4.11 부정선거 전국적으로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다 이루어졌고 이제 묻혀지고 있고 이제 총선이 가장 중요한 총선이 남았는데 총선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에 관한 이걸 자꾸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지금 종이투표함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전자개표기 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대안으로서 저희가 저번에 우리 선관 노조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투표소를 어떻게 개표소를 하는 대안 방법. 그 미국, 유럽 선진국들 전부 다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가 전자개표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최고로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투표구 단위로 책임을 지고 투표 관리를 합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법원 가서 결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투표소 단위로 자기들이 지역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투표도 스스로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고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런 체제로 국민들이 훈련되어 있으면 독재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거로서 독재자를 다 제거시킵니다. 평화적으로 제거시킵니다. 그럴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반드시 이것은 대한민국에 정착이 돼야 되는데 어떤 파인지 정치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신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심어주지 않으려고 모든 애를 쓰는 것을 내가 선관위에서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왜냐? 1994년도에 통합선거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관위 직원들이 응원하다시피 했습니다. 투표소 개표를 해달라고. 우리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돼. 선거 관리하기도 소홀고 국민들 스스로 책임지고 하게끔 하자. 돈도 엄청나게 절약되고. 절약된다며요. 국민들의 사소한 사적인 투표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분쟁이 적어집니다. 적어지면 법원에 재판할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그거를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송사가 엄청나게 투표에 관한 송사, 이런 결정에 관한 송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 이거는. 왜냐? 법조 세력들이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냐? 왜냐? 법조 세력들이 국회로 많이 나와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걸 방조하지 하고 더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깨야 됩니다. 그 변호사들 믿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들 지금 이걸 요번 그 12월 19일 대선까지 이거를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우리 스스로 눈을 막고 이제 박근혜가 되면 완전히 이제 뭐 친일 매국노 뉴라이트 새누리당의 세상이 돼버리면 제2의 독재 국가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지금 이명박 정부가 우리가 공안정권 하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공안정권을 만들어놨고 이제 표현의 자유도 없고 이제 뭐 완전히 독재국가로 제2의 독재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섭니까? 저도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 연금 받고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이거 어이가 없는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선거를 보고 부정하지 말라고 한 사람을 짜러 가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 나는 이 사회에 태어난 용도가 이 부분을 알려주고 이 나라의 선거 정의를 잡아주라. 그리고 모든 풀뿌리 민주주의를 잡아주라는
그거를 생각하고 나는 희생하려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쉬는 날인데도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네. 하면서 하니까 같은 국민들이 이번 대선의 지지, 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유, 역사적인 일인 이 시점에서 왜 저런 사람이 나와 미친 사람처럼 나와 설치느냐 알고 이제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국민들이 가슴을 치면서 독재국가가 됐을 때 그때는 내를 찾아봐야 난 이 세상에 없을 이명박 찍은 사람 손을 찍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선거 투표도 잘못됐다. 이건 정말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전산이고 투표 동시에 개표가 되는 이건 전산을 건드리면 끝내주는 다른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전자투표 안 된다. 근데 통합진보당이 선관위가 인터넷 전자투표를 하게 막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사태도 난리가 난 거고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통합진보당을 해체를 하라는 등 뭐 누구를 내려가게 하라는 등 난리가 2차적으로 뭐 분파가 생기고 뭐 세력 간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가장 원인은 전자투표를 하게 한 선관위가 문제 방치한 겁니다. 예, 방치한 겁니다. 누가 뒤에서 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걸 알면은 제가 진짜 그거는 고소고발 기타 등등 그거와 더불어서 그러자마자 종북 좌파 종북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 뒤에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자투표 안 되고 전자개표는 지금 투표 분리기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전자투표와 맞먹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그 무효표, 홈표 나오지 않는데 저번에처럼 보궐선거에 무효표, 홈표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모바일 선거도 언젠가는 선관위나 아니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창직 교수가 동아일보에 게재를 했대요. 모바일 투표는 아주 가벼운 행위다. 아주 가볍고 낯뜨거운 행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노골적으로는 말을 못하고 점잖하게 그래 쳤는데 그거는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낯뜨겁다는 말입니다. 사람 속인다는 거예요.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모바일도 보세요. 민주통합당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안 좋아하겠지만 통합진보당도 지금 왜 그런 거를 모르고 한 거잖아요. 압니다. 알아요. 제가 이 투쟁을 하면서 오랫동안 투쟁을 했다니까 통합진보당에 가서 이걸 쓰지 마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 감았습니다.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못 선다고 내가 많은 투쟁을 했어요. 그 모바일도 저거다. 전산조직이다. 조작한다. 우리 민주노총 선거할 적에도 모바일을 사용을 했어요. 모바일 업자 내가 선거 책임자니까 모바일 업자를 불렀어요. 전산조직 조작 막을 수 있나? 이거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산 때문에 이렇게 무슨 뭘 건드리고 또 뭐 열어봐서 뭘 봤대는 동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기준을 잡아가 하자니 민주노총에서는 모바일을 안 했습니다. 제가 선거팀장으로 해서 선거 관리를 전체 책임을 졌기 때문에 설득을 다 했습니다. 민주노총 그 당시에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얘기 들었듯이 지금 투표 분리기라고 하는 이 전자 개표를 이 새누리당에서도 자기네 선거에 갖다 썼는데 그것도 투표기. 그것도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어떻게 보면 얘네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278조 설명 안 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려면은 사용하는 주체 있잖아요. 주체가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결정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전산 조직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검증을 또 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 개표 사무원 있잖아요. 개표 사무원을 전산 전문가는 또 위촉을 해놓고 그런 절차를 다 해놔야 됩니다. 없이 그대로 좋습니다 하고 사용했는 거예요. 그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각 정당이 다 지금 알던 모르던 간에 다 지금 투표 선거 부정에 관해서는 다 안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지금 법을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또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종이투표함 꼭 요번에 바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투표소를 개표소로 할 수 있는 그 몇 개월 안 남았긴 했지만 주장을 하면서 적어도 전자개표는 쓸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투표소가 예. 개표소로 돼버리면 이제 예. 참관인이 개표인이 돼버리고 그럼 뭐 중간에 이동하면서 뭐 강남을처럼 뭐 막 찌그러진 거, 도장 안 찍힌 거, 뭐 봉인 안 된 거 이런 거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도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돈도 절약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무슨 또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 뭐 CCTV 설치해서 그거를 계속 본다든지 이런 뭐 보완점을 하면서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선거 부정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교수님이 실험을 하신 게 있다며요. 전자개표가 뭐 연구를 실험을 해서 안전이 드러났다며요. 전번에 전자개표를 쓰면 안 된다고. 2008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중앙선관위 소수 프로그램을 달랬습니다. 전자개표 소수 프로그램을 주면은 전산 교수가 조작해가지고 이제 조작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소수 프로그램이 없다 하고 안 내놨어요. 그러면 그 당시 국회가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 내놔라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그럼 내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어서 보는 데서 만들겠습니다. 좋다 만들어가지고 딱 또 조작하는 걸 보였어요. 그 빔 프로젝트를 날렸거든요. 그 당시 200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입이 벌어져가 다물지 못했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그걸 또 한번 보여드리고 아니면 그거를 또 알려야 돼요. 그래야 전자개표기가 나쁘다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진보당 아주 욕먹을 대로 욕먹어서 뭐 당 해체하고 뭐 다시 해라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통합진보당은 진짜 답답한 게 뭐가면은 자기들이 내부에 그런 부정이 나오면은 국민들한테 진보가 뭡니까? 솔직히 이실직고하고 돌아서 가지고 국가선거 완전 엉터리다. 대통령부터 나가라. 이 뭔 나라가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통합진보당은 너무나 지금 건시안적으로 사는 거예요. 저럼 정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정당이 없어지더라도 아이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투쟁을 하면서 없어지는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죽으면은. 왜 그것을 못합니까? 왜냐? 사사로운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내가 진정 국민을 위한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힘에 이렇게 힘에 당권파 구당권파 있고 거기서 지금 벌써 이게 부정선거가 거기에 싸움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근본 원인은 지금 선관위가 잘못을 한 것이다라는 걸 인식을 같이 하고 선관위가 국가기관이 당연히 지도를 하고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이 나타났을 때는 선거법으로 분명히 했었으면 되는데 갑자기 검찰이 끼어들고 선거법으로 규정도 많이 세밀하게 해놓게 놨으면 이런 사건이 안 났습니다. 규정도 없었죠. 프로그램도 진짜 얼마 돈도 안 들이고 그 만든 프로그램 회사는 돈도 얼마 안 받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자기네도 황당했을 겁니다. 제가 민주노총에서 보니까 그분들이 영세한 업자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프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들을 서게 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개월수도 오랜 근시간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가고 프로그램도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했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문제 핵심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통합진보당 사태도 핵심은 제껴두고 지금 완전히 국민들을 우민화시켰어요. 다른 데서 막 문제를 계속 되풀이하고 또 그걸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중요한 거는 선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선거에는 종북을 붙이면 안 된다니까. 왜 선거에 종북을 선거를 묻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종북은 지금 대한민국에 솔직히 말해 종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노동자로 10년 안 했습니까? 왜 종북이 안 되느냐? 우리가 전부 다 교육을 많이 받아가 합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종북이 이제 안 됩니다. 비합리적으로 살기. 이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선거 부정선거에다가 종북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북 세력을 없애다는 세력이 더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죠. 종북은 종북대로 다투고 선거는 선거부정대로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그 세력이 더 나쁜 업무를 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라.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옆으로 넘어가야 돼서. 일단 저희가 12월 19일 날 총선 때문에 이렇게 종이 투표함 바꿔야 되는 과제와 함께 지금 전자개표기 쓰지 말아라. 그걸 쓰기 때문에 부정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또 강남을처럼 이동하는 중에 지금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개표기 이런 이동 중에 부정선거 다 막기 위해서는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힘 안 듭니다. 아니죠. 이렇게 막 금방 하면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를 자꾸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선거 시스템을 선관위에서 바꾸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기자님. 네.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평균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대졸 이상하여. 학교 다니면서 학생회장 선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학생회장 선거하고 똑같습니다. 투표소 개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더 안 들고 더 친근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들어와서 빨갱이 선동 얘기하시는 분은요, 우리나라에 빨갱이 선동됐으면 옛날에 벌써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됐게요. 그런 말 쓰시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선거 부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선거하고 선거 부정이랑 종북은 따로 얘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귀 닫으셨나요? 이념 전쟁 하지 마시고요. 부정선거를 막아야지만 민주주의가 바로 섭니다. 바로 서는 겁니다, 지금.